이때가 벌써 2022년이고 제가 처음 구매하고 싶었던 2019년부터 벌써 1년, 2년, 3년이 지났죠. 3년 동안 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계속 부동산에 연락해서 약속 잡고 퇴근하고 임장 가고 매물 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고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서 1,500만 원을 더 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이익 탈출기에 대해서 장을 찍어 볼 건데 이거는 제가 2019년부터 지금 2025년인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불인일에 탈출하게 됐는지 기본 중에 기본부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불인이 분들은 잘 들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아시나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아실 만한 광안대교 영구뷰를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더 좋은 아파트는 많지만 저는 2019년 당시에 이 아파트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저기 살면서 아침마다 광안리 해안가에서 조깅을 하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리해서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과 무엇보다 부족한 실행력으로 인해 매수는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한 4억 중반, 뭐 4억 초반 매물도 저층은 보이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같은 해 11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명 해수동, 해운대, 수영, 동래구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되면서 엄청난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했지만 이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니까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았고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가 금방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풀어놓은 돈이 시장으로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자산들이 폭등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금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던 중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였고 코로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계속되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3월 말쯤부터 빠르게 회복돼서 부동산 주식 가릴 거 없이 거의 모든 자산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뭐 2월 중순 요 정도 때부터는 사실 다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살짝 반등하다가 또 급락을 했죠. 이때는 사실 뭐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상관없이 엄청나게 빠지는 시기여서 이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라고는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폭등을 하는 걸 제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손을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코로나의 무서움이 뭐 금방 익숙해지고 신약 개발, 뭐 백신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찍어댔던 화폐로 인해 폭등을 한 물가와 자산들이 최고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계속 최고점을 찍다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도 불안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1억 받을 거를 뭐 5천만 원만 받는다거나 그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이 줄어들고 자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최고가를 찍었던 자산들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런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금리 인상 뉴스와 부동산 및 주식의 폭락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맞지만 저는 이때까지도 공부가 안 되어 있었고 매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벌써 2022년이고 제가 처음 구매하고 싶었던 2019년부터 벌써 1년, 2년, 3년이 지났죠. 3년 동안 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수집하던 중 우연히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웬만한 대표적인 부동산 아파트의 과거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특정 시기, 지금 이거 뭐 한국에서는 코로나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자산이 풀리고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합니다. 폭등하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다가 이제 다 털어내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그래프는 지금 이제 부동산 그래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못 사나 보다 그러고 있었고,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최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또 이제 못 사겠는 겁니다. 이게 보통 웬만한 불인이들의 이제 거의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못 사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 이게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선, 이 과거 급등하기 전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매수하면 되겠다 라는 혼자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이때쯤으로 돌아간 매물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이 세 개 단지는 부산의 대단지이면서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이제 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간, 아니면은 지금 구축인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상급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방금 앞에 보신 표와 같이 하이원 미니스키 모델처럼 어느 정도 시점, 코로나 시점 이후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정상화되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정한 선이 그어질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뭐 모든 아파트의 그래프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그 실거래가가 찍힌 아파트를 보시면은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폭등을 하고 어느 정도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폭락을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아파트들의 그래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계속 부동산에 연락해서 약속 잡고 퇴근하고 임장 가고 매물 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고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서 1,500만 원을 더 깎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하락장이었고 호가가 좀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부동산에서는 이제 1, 2천만 원 정도는 작다고 보실 수 있는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는 입장이고, 내가 만약에 처음 샀을 때보다 많이 올라갔고 팔 때 이미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쉽게 팔 수 있어서 1,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쉽게 내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 반대로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1, 2천만 원이 아까워서 잘 안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자의 경우였고, 매도인, 즉 원래 집주인이 이미 이익을 많이 본 상황이어서 1,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깎았습니다. 하락장이기에 조금 더 유효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승장에 깎아달라고 하면은 이 거래가 바로 파토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사실 잠시였습니다. 내가 계속 공부를 해보니 진짜 똘똘한 1주택이 아닌 이상 보통의 이제 주택 한 개를 갖고서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투자를 공부를 해보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었고, 저는 이제 2주택이 아닌 1주택 1분양권을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보통 사람처럼 저도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바로 월세 레버리지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사를 나가서 비교적 저렴한 집에 월세를 들어가서 실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목돈으로 준공일이 4년 이상 남은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이게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 상승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긴 분양권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서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이 주택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 임차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좀 큰 금액이기도 하고, 이미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보증금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 있어도 임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진정한 투자자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뿌듯하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 중이고 손품, 발품 팔면서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1주택 1분양권을 모두 매도를 한 후 제가 모은 돈과 합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이어서 부산의 1급지와 그래도 투자는 서울에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 방향이 대립 중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해서 좋은 선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은 주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위주로 제작했는데, 앞으로는 지금의 방향을 유지하되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 정리,
또는 왕초보, 왕왕초보를 위한 용어 정리 등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